우리 시장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앤 소문 알파프로 투자전략팀의 정태근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팀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가장 주목하고 계시는 이슈 들어볼까요?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 아무래도 환율 가이드겠죠. 네. 지금 1,26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걱정이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환율이 상승하는 건 분명히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이게 단순히 상승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건 그렇죠. 그건 좋은 일은 아니겠죠. 이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해치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발생이 되기 때문에 조금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오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일단은 환율이 어떤 상승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이 환율이 상승하는 이유도 좀 우리가 좀 들여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어떤 얘기를 좀 드리고 싶냐면은 지금 환율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투자 시장이 나빠서 자금들이 빠져나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환율이 상승한다. 뭐 이런 연유라면은 저는 이게 큰 문제가 된다라고 봅니다.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연유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참 말이 애매한 말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나쁘다라기보다는 미국이 좀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자금이 그쪽으로 일시적으로 이동한다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항상 미국이 제로 금리를 진행했을 때 달러 캐리 트레이드 자금도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금의 이동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금의 어떤 포트폴리오 조정에 의해서 어찌 보면은 지금 환율이 상승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상승하는 부분들이 지금 당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 원달러 환율 상승했던 근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나쁘다라기보다는 미국이 좋아 보인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게 되면 물론 저축은행을 제가 비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축은행에서 금리 3%를 줍니다. 그리고 시중은행에서 금리 3%를 줘요. 그러면은 시청자분들은 어디를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시중은행에서 3%를 선택을 한다라는 거죠. 왜? 안전하고 금리도 더 많이 금리도 똑같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미국이 시중은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저축은행은 우리나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양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미국 쪽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거기다가 빅스텝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나라가 나빠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국채금리 얘기할 때 미국 국채금리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채금리도 한번 볼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3년물이란지 2년물이란지 10년물 금리를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4월 13일을 전후로 해서 우리나라 국채금리도 반대로 현재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년물 같은 경우는 3.36% 그리고 3년물 같은 경우는 3.17%를 고점을 찍고 지금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한다라는 것은 국채 가격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채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건 누군가 국채를 산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국채 가격을 산다라는 건 한국의 국채를 산다라는 건 우리나라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 보게 된다라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미국의 어떤 빅스텝 이런 부분들이 어떤 연결고리를 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나빠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인 어떤 변동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1,300원을 물론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갈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성격상 그러니까 환율이 상승하는 성격상 너무 나쁘게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은 안심을 하시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네요. 야, 환율 상승의 성격이 네. 우리의 국채 금리의 하락, 그러니까 국채 가격의 상승으로 보면 한국 시장을 아주 비관한 것만은 아니다. 굉장히 낙관적인 해석. 근데 입니다. 항상 시장의 어떤 변동성이 커질 때나 이거 나쁜 얘기가 많이 나올 때가 보면은 이게 얼마 안 가서 반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 예전에 유가도 그렇고 유가도 뭐 이전에 뭐 모건 스탠리가 185달러, 골드만삭스 200달러 얘기하면서 변동성이 상당히 컸었잖아요. 니켈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다시 제자리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외국인 기관도 분명히 이렇게 이상 현상 같은 것들은 정상적으로 보지 않는 거고 그런 것들이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은 다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단지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조금은 두려워한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골이 깊으면 산도 높겠죠. 산도 높다. 이제 너무나 골이 깊기 때문에 이제는 걱정이 과도하다.
네. 슬슬 안정을 찾을 때가 맞다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식시장 전체적으로도 사실 지금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강한 반등이 나올 차례일지 지금쯤 이제 슬슬 주식을 사도 될 때인지에 대한 주식 매수 타이밍에 대한 고민들이 진짜 깊은 시점인데 그럼 매수 타이밍도 온 겁니까? 그럼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그 많이 떨어지기 시작했던 시점을 어느 시점부터 보세요? 그걸 가장 잘 알면 좋겠죠. 가장 쌀 때 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모르기 네. 때문에 저희가 분할 매수로 하는 이게 거죠. 혹시나 저랑 생각이 똑같은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저는 시장 하락의 출발점이 작년 6월 달이라고 봐요. 3,316포인트에서 지금 2,600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2,639포인트거든요. 많이 빠졌어요. 거의 한 25% 빠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빠졌다 동의를 합니다. 저도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상하게 최근에 이제 빠지기 시작할 거라 그 걱정만 하고 있더라고요. 이미 많이 빠진 것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시장이 어쨌든 2,620포인트를 계속 지켜주고 있다라는 건 상당히 방어를 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마 그 미국 다우지수하고 그 미국 탐대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서 아마 2,600포인트 이탈 생각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640포인트를 지켜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아까 한국국채금리도 말씀드렸지만은 만약에 정말로 우리나라 시장이 안 좋다라면 외국인들이 이틀 전에 자동차 그리고 어제도 자동차 섹터를 샀을까요? 예.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네. 사실 환율이 오르면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섹터는 자동차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경제는 부담이지만 자동차 섹터와 같이 네네. 수출 위주의 산업에는 정말 호재이기 때문에 그건 또 섹터별로 다르게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네. 네. 자, 저희 정태근 팀장께서는 환율 우려가 과도하다. 네. 이제는 좀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1,300원대까지 가더라도 우리 주식시장에 큰 악영향은 없을 것이다. 아마 1,300원을 넘는다라면은 제가 여유 자금이 있다라면은 아마 환율 인버스 살 것 같아요. 아, 차라리.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해지용으로. 네, 잘 들었습니다. 자, 환율 네. 이슈를 살펴봤고요. 다음은 또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다음은 이제 배터리 쪽을 좀 봐야 되는데 예. 저는 이게 전구체 쪽이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저는 상당히 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일단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에코 프로그램을 얘기할 때 양극재만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 양극재의 원료가 되는 게 전구체입니다. 전구체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은 말 그대로 삼원계 해가지고 니켈, 코발트, 망간이거나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을 그러니까 믹싱해 놓은 거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이거를 중국에서 거의 전량 수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그 배터리 업체들이 강합니다. 강한데 배터리 업체들이 돈이 많이 벌수록 결국 뒤에서 웃고 있는 사람은 웃고 있는 나라는 어디냐? 중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구체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75%가량 생산을 하고 있고 거의 중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내 생산 같은 경우는 1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전구체 생산을 좀 많이 늘려가 나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포스코 케미칼이 6천억 정도 투자를 하게 되면서 이 전구체 생산을 10만 톤까지 늘리겠다는 거, 저는 상당히 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그리고 지금 고물가 현상, 이 원자재 가격의 어떤 고공행진, 이 현상은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은 나오지 않겠지만은 계속 가격이 높은 현상, 이건 아마 지속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앞으로 이 니켈이라든지 코발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보하기 정말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또 원가에 좀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 원가에 반영하는 것은 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중요한 건 생산 공정에 들어가는 어떤 유통 마진은 좀 줄일 수 있거든요. 국내 생산을 돌리게 되면은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이 가격 경쟁력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어떤 전구체 생산을 늘려 나간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어떤 자금력으로 봤을 때 포스코 케미칼이 현재 나서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여타의 에코 프로 같은 경우에도 에코프로 CNG라든지 이런 회사를 통해서 배터리 재활용을 통해서 또 전구체 생산을 해 나갈 건데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주목을 해야 될 회사는 또 고려아연이고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또 아시겠지만은 니켈을 현재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캠코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이 배터리 소재, 그러니까 소재 쪽을 좀 더 깊숙이 들어가서 배터리 원료를 만드는 회사들 쪽으로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압축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배터리 네. 소재, 그중에서도 원료를 만드는 업체, 가령 어느 쪽에 주목하십니까? 지금 그 황산 코발트 만드는 회사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죄송한데 그 회사 이름이 좀 생각이 안 나요. 예. 그래서 그 국내 황산 코발트를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하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그 황산 니켈을 만드는 예. 캠코라는 자회사를 갖고 있는 고려아연 이런 예. 회사들 좀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코발트 관련주가 저희가 친절하게
스탁으로 네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기 있는 거 왜 다른 회사가 있는데 지금 제가 진짜 죄송해요. 지금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래서 이게 항상 방송이 항상 라이브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네, 있거든요. 좋습니다. 네. 자, 저희 특히 전구체 바람, 포스코케미칼, LG화학에 이어서 코스모그룹 주목하면 좋겠다는 네네.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이슈도 사실 큰 의미에서 2차 전지 업종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삼성전기 1분기 영업이익이 4천억을 돌파했습니다. 네. 이것도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결국 지난 시간에 아시겠지만 이 기판 사업 부분이 얼마만큼이 삼성전기에 부각이 되냐가 관건이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1분기 실적도 4,100억 정도 나오게 되면서 역대 최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내용을 뜯어보게 되면은 MLCC 그리고 카메라 모듈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부분이 여전히 계속해서 주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삼성전기는 안 좋게 나올 때는 3천억대, 좋게 나올 때는 4천억대가 나오게 되면서 이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4천억대였던 영업이익이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박스권에서 벗어나야지 삼성전기는 주가 어떤 좀 더 레벨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최근에 애플 쪽으로 3월달 같은 경우는 전장용 FC BGA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제 그 맥북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CPU겠죠. 이쪽으로 들어가는 이 FCBJ도 이제 공급을 할 예정인데 이런 부분 좀 많이 늘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FCBJ를 포함한 기판 사업부의 이 매출이 이제 전체 매출에서 한 29%까지 늘어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여기 한번 한 40% 이상은 올라가야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하고 있는 MLCC 그리고 카메라 모듈이 받쳐주게 되면서 이제 이 기판이 수익성을 좀 더 확대시키는 그런 요인들로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2026년까지 계속해서 기판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유프렉스라든지 신텍이라든지 뭐 대덕전자 이런 종목들 대비해서 삼성전기 주가 너무 못 가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기판 사업부 영향이 있다고 봐지고 기존의 어떤 사업으로 봤을 때는 아마 가격대를 봤을 때 한 20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만 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FC, BJ를 포함한 기판 사업부의 어떤 매출이 40% 이상 올라가야 20만 원 돌파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박스권에 갇혀 네네. 있었어요. 정말 호재가 여러 가지 호재가 겹치잖아요. 네네. MLCC, 반도체 패키지,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해서도. 그렇죠. 그런데 왜 저렇게 못 오르고 있는 것인지 네. 주주 입장에서는 정말 많이 답답하실 것 네,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새로 신규로 매수하려고 해도 네.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다 FC 기판 관련해서 다른 정보 너무 잘 가다 보니까 예. 굳이 삼성전기를 살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 수 그렇죠. 있겠죠. 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회사가 좋은 거하고 주가 가는 건 별개 다르죠. 문제거든요. 예. 별개 문제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언젠가 시장에서 관심이 주목이 돼서 네네네. 뭔가 강한 수급 주체가 들어와야 또 네. 되고 그래야 물량 부담도 다 소화해 나갈 텐데 자신 있게 매수 권유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매수 가능합니다. 어차피 박스권 하단이지 않습니까? 예.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16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박스권 대응은 충분히 가능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실적이 4천억 전후로 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발생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도 박스권, 그래도 실적도 박스권, 요 대응으로 좀 보시게 된다라면은 충분히 매수는 가능한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그 4월 21일 날 5% 상승이 나왔었다가 시장만 아니었다라면 지금 아마 18만 원 충분히 가 있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삼성전기는 삼성전기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시장이 정말 좀 아쉬울 겁니다. 그래서 좀 다시 한번 그 박스권 하단은 바닥을 다지게 되면서 다시 반등이 나온지 여부 좀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요. 네. 정말 MLCC, 패키지, 기판, 카메라 모듈 모든 사업 부문에서 성장하고 있는데 주가도 네. 예, 이런 사업의 성장만큼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야 되겠죠. 삼성전기를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팀장님 요즘 시장에 네. 어떤 소문이 있는지 이 소문을 투자 아이디어로 연결시킬 수 있을 기업이 있습니까? 요즘 조금씩 OLED 쪽 해가지고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OLED,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최근에 아시겠지만 또 뭐 롤러블 디스플레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전에 이제 애플이 계속 시장을 좀 주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풍원 정밀이라는 회사거든요. 네. 그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회사입니다. 신규 상장주로 좀 보시면 될 거. 올해 초에 상장을 하다 보니까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한 177억, 어떤 증권사는 200억 이상 예상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작년 대비해서 좋아진다라는 건 확실하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 177억 정도 예상하는 회사들 리포트를 좀 소개시켜드리면은 177억도 작년 영업이익이 31억이기 때문에 전년 대비 470% 성장이 예상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파인 메탈 마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8세대 그 파인 메탈 마스크 생산 라인을 올해 6월 달까지 완공을 하고 요게 4월 달부터 이제 매출이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 회사의 주된 매출처가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애플이 아이패드란지 그 맥북과 같은 이런 IT 제품들에 대해서 OLED를 현재 적용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이 OLED 패널을 누가 공급하냐가 이게 관건인데, 요거는 예전에 LG 디스플레이 한번 하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삼성과 LG가 그 중소형 OLED 패널 제조 기술을 이제 6세대에서 이제 8세대로 이제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8.5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8.5세대 하프컷 수평 증식 방식 기술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력사인 선익시스템은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회사와 IT형 8.5세대 OLED 증착 평가를 이제 돌입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8.5세대 풀캣 수직 증착 방식의 기술,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하고 있는 하프컷 수평 증식 방식 기술을 투트랙으로 양쪽 다 두 개 다 이제 개발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증착 공정에 지금 기술 평가를 시작하게 되면서 테스트를 이제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테스트가 끝나게 되면은 아마 6세대에서 8.5세대로 아마 넘어가는 속도가 빨라지게 될 것이고, 그 과정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애플 쪽으로 납품하는 시기도 좀 더 빨라질 겁니다. 그런데 이 8.5세대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이 풍원 정밀이라는 회사가 수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이 회사가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이 오픈메탈 마스크와 그리고 스틱파 마스크가 있습니다. 근데 스틱파 마스크 매출 같은 경우도 올해 상당히 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스틱파 마스크 같은 경우는 LG 디스플레이의 화이트 OLED,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의 QD OLED 들어보셨죠? QD OLED 쪽으로 현재 독점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연결고리를 봤을 때 파인 메탈 마스크 공정이 완성이 되게 된다라면은 이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어떤 8.5세대 공정 속에 이 파인 메탈 마스크가 부품이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풍원 정밀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이 업그레이드 되는 과정 속에서 풍원 정밀이 어쨌든 탄탄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오늘은 풍원 정밀을 준비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신규 상장주들은 의무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는 게 부담인데 그렇죠. 이미 다 시장에서 소화가 됐나요? 소화는 아직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이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 종목이 안 좋을 때는 그런 것도 문제가 되는데 종목이 어떤 다른 모멘텀이 있어서 좋을 때는 또 이런 것도 소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팔고 그만큼 사는 사람이 더 많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그게 정확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주가도 상장 이후에 최고가 부근까지 점점 올라가고 있고. 네네. 그리고 지금 주가가 어찌 보면은 4월 15일부터 지금 조금의 어떤 변화가 좀 생겼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4월 15일부터 이 풍원 정밀의 실적이란지,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 8세대, 8.5세대 모멘텀이 그때부터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오늘 풍원 정밀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슈앤 소문 알파프로 투자전략팀의 정태근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